자, 이제 달시방을 소개합니다. 팩트가 뭐냐고. 지금은 팩트보다 구라가 세요. 달라스의 이빨 김과장. 네, 너무 고독했고 힘들었고 제가 심지어 울기까지 했잖아요. 제가. 돌아온 부산 오빠 차유진. 그러니까 정말 빡세게 한번 살아보니까 쓸개도 떼었고. 쓸개 빠진 인간 백인호. 그런 분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돼요? 남미 이효리 박정아. 예, 여기까지 끊고 가죠. 겉절이 PD 이원석. 달라스 CD 방송 1부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겁니다. 바로 크리스 자동차 바디 정비입니다. 아, 저기 자동차 때문에 멘탈이 너덜거려 보이는 노라가 보이는군요. 노라, 무엇을 찾고 있죠? 크리스, 당신이 필요해요. 자, 말짱해졌죠? 크리스, 정말 멋져요. 역시 자동차 정비는 크리스군요. 오늘 그 밖에 춥죠. 눈도 오고. 달라스에 내리는 첫 눈이네요. 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얼음이죠, 얼음.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사각사각 내리더라고요. 네. 아침부터. 근데 이런 게 더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예. 그리고 달라스는 뭐 아시겠지만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없어요. 다른 도시는 사실 눈이 정말 여기 진짜 어깨까지 쏟아져도 큰 길만 나가면 깨끗해요. 맞아요. 네. 저도 필라에서 왔잖아요. 필라는 요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눈이 완전히 엄청나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 오자마자 눈을 치우는 차들이 차에 장난 도로에 아니죠. 쫙 맞아요. 나가서 제가 그 경험했는데 저도 그 펜실베니아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예, 그렇죠. 저는 피츠버그에서 있었는데 눈 내리기 3시간 전부터 덤프 트럭에다가 그 염화칼슘을 싣고 맞아. 계속 다니죠. 네. 앞에서는 긁고 뒤에서는 뿌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눈 내리자마자 바로 치워져요. 녹죠. 바로 예. 녹죠 그냥. 정아 씨도 추운 데서 왔죠. 왜 이렇게 다들 낭만이 없어요, 사람들이. 죄송해요. 예. 첫눈인데. 아주 그걸 즐기셔야 되는데 낭만이고 나발이고 영화를 못 하는데. 얘기하세요. 첫눈 보니까 정아 씨는 어때요? 마음이? 속이 막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낭만이 없이? 정아 씨 맞아 왜 그래요? 애를 그 학교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요. 그렇죠. 유치원도 다 문을 닫고 잠정적으로 날씨가 풀릴 때까지 등교를 못 하니까 첫눈이야 너무 좋아하다다 옆에서 애가 계속 하시는데 좀 성가시지 갔으면 귀찮죠. 애들 짜증나죠.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눈만 보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일단 운전하는 거 자체도 되게 피곤하고요. 일단 그래요. 운전만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운전만 하면은 그걸로 이미 지친 것 같아요. 왜냐면 긴장을 많이 하고 할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그 달라스가 특별히 그래요. 뭘 하진 않잖아요. 달라스에서 예.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눈에 대한 대처법이 없어요. 없어요. 네, 시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만 와도 이렇게 마비되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요 정도 와서 학교를 닫는다는 거는 되게 그러게요. 재밌는 거예요. 그죠? 동부 쪽에서 재밌는 상상할 수 거예요. 없는 일이죠. 예. 맞아요. 저도 와이프가 그 콜럼버스 오하이오 그쪽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그래서 자주 갔었으니까 거기도 눈 오면은 진짜 그 아파트 단지만 쌓여 있을 뿐 네. 그만큼 조금만 벗어나면은 멀쩡해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더더욱 싫겠죠. 완전 싫죠. 눈 치우는 거 진짜 이가 갈리죠. 예. 근데 여기 달라스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뭐죠? 떠 있는 곳이 많아요. 고가가 고가도로. 많잖아요. 고가도로가 재밌는 게 이 지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느낌이 네. 차가 이렇게 가다가 다리만 되면 얼음이 그대로 있는 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구나. 지금 그걸 경험했어요. 고가도 그럼요. 아니었어요. 네, 그 조그마한 개천을 넘는 다리만 해도 맞아요. 올드 그렇죠. 덴톤에서 이렇게 I-35 다리를, 만나는 데서 여기는 얼음이 얼었네 천천히 가자 가는데 보니까 앞에는 철길이 있는데요. 네, 네. 거기만 왜 얼어 있어요? 밑에가 개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밑에 땅이 아니니까. 예. 그 땅이 그래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희한하네. 요만큼만 땅이랑 아주 작게만 그렇죠. 떠 있어도 거기는 그대로 얼어 있어요. 네. 다른 거는 지열이 어느 정도 녹여주지만 네네네. 그래서 고가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번 때 눈 많이 와가지고 한 3-4일 네. 그 닫았을 때 있잖아요. 달라스에서. 그렇죠. 그때도 끝까지 남아있는 건 고가에 있는 거는 끝까지 남아있죠. 맞아요. 안 녹아요. 예. 몇 주 뒤에까지도 운전에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예, 거기가 예. 진짜 위험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는 이야기하는 게 달라스처럼 또 이렇게 이 고가가 활성화된 데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요? 돈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아니 땅이 넓으면 이걸 넓혀주지 왜 자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게 더 얽혀요? 편한가요? 모르겠어요. 디자인상 편한 건지 몰라도 저기 하이파이브 있는 데 있잖아요.
635랑 75랑 75번 만났는데 네. 다섯 네네네. 그걸 하이파이브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다섯 층이잖아요. 네. 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관광지예요. 달라스에서는. 그래요. 다른 데서는 못 봐요. 대단하죠. 와 하고 봐요 사람들이. 오. 이렇게까지? 저는 경관을 해치는 느낌이 들어서 이 길이 자꾸 올라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땅 넓은데 왜 자꾸 위로 쌓지 진짜? 그러니까 텍사스가 어떻게 보면 지질학적으로도 되게 안정된 어떤 지층 구조래요. 최근에 어떤 뭐 그렇죠. 셰일가스 때문에 많이 개발해서 좀 그런 균열들이 있는 거지. 원래는 네네네. 되게 안정된 지층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는 별반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지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기상 이변이 좀 있으면서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겨울에. 그렇죠. 눈 계속 문제가 오고. 점점 더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거기다가 원래 다른 쪽은 한국이 아마 그럴걸요. 고가 쪽은 열선을 깔아요. 오. 예. 그런가요? 그래서 그 한국이 그런지 어디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가 쪽에 열선을 깔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걸 가동시키면 거기도 같이 녹게 되는 거죠. 예. 안 그러면 그게 계속 얼어 있으니까. 한국은 기술이 최고예요. 텍사스는 그러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네. 어마하게 넓으니까. 그러니까 텍사스에 지진 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 갈 데 없어요. 끝장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텍사스가 몇 개 있어요. 스파이더맨이 활동할 수 없는 곳이. 다운타운에서 덴튼을 갈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아, 고가 그냥 건물이 없어요. 그냥 다트 타고 가야 돼. 그렇다. 건물이 없어. 그러네. 큰일 나. 그리고 예. 여기 뉴욕에서 하우스에 만날 수 있는. 지하실이 없죠. 예, 여기 지하실 없죠. 없죠. 베이스라는 개념이 없죠. 없죠. 그 땅의 어떤 그 구조가 단단하지 않대요. 집안층이 안반이. 네, 좀 제 아는 무르대요, 분께서 무르대. 네. 필리핀에서 좀 있는 집 자제인데요. 네.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집에서 기름이 났다고.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렇죠. 달라스에 살면서. 되는 놈은 되는 거예요. 그런가 네, 봐요. 계속. 그렇지. 저희는 일단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계속 춥다는데 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길도 사고 조심- 없이. 길도 예. 조심하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다들 뭐 요즘 몸살 장난 때문에 어. 몸이 갖고 안 그래도 충농증에 막힌 목소리인데 지금 네네. 감기 때문에 완전히 목소리가 더 갔네요. 완전히. 지금 그러네. 정아 씨도 지금 다 안 나으셨죠? 저 요번 주는 고추장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발효가 덜 된 된장 느낌이에요. 그죠? 목이 여전히 계시네요. 지금. 네네네. 예. 하여튼 뭐 감기도 조심하시고 길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요번 주 동안에 한 주 동안에 또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있었어요. 또 재미난 일도 많았어요. 네네. 이제 저희들이 한 8주 거의 2달 가까이 돼가요. 저희들이 방송을 한 지가 벌써요? 네. 2달 가까이 돼가는데 점점 반응들이 재밌는 반응들이 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반응을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너무 배가 고파서 코코도를 먹으러 갔어요. 네. 네. 그것도 너무 진짜 잠시 돼서 빨리 나오려고 더즌만 달라고 여기 있는 그 PD님을 보고 차 그냥 세워놓으라고 제가 뛰어 들어갔죠. 더즌 달라고. 근데 그때 제 그 팔에 이 포스터가 있었어요. 달시방 포스터를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달시방 그거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들어보셨냐고 했더니 혹시 거기에 누구냐 해서 김 과장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 불경기에 만신창이가 된 비즈니스가 들어왔습니다. 오, 이런 에드파 심폐소생술 시작합시다. 비즈니스 카드 50줄 50줄! 아직 안 돌아옵니다. 광고 브로셔 100줄로 100줄! 아직 아니에요. 메뉴판 제작 200줄 200줄! 심장이 돌아옵니다. 살았어요. 죽어가는 비즈니스의 심장까지도 뛰게 하는 디자인 전문 회사 에드파. 형님 이제 어디 갑니까? 보바하우스. 바보? 바보하우스요? 아이고 보바하우스. 보바하우스 그게 어딘데? 그 옛날 태극당 아니나? 태극당. 에이 그냥 베토벤 빵집 가입시다. 아 그냥 보바하우스 가자. 내만 믿고 따라와봐라. 나 그냥 가자 하겠나. 그거는 분위기가 다르거든. 어서오세요. 보바 왔습니다. 태극당 보바하우스. 물개 박수를 치시면서 김 과장님이시냐고 치니까. 물개 박수를 막 치시면서 호두를 50개를 어머머. 호두 가지고 50개를 그 비싼 거를. 야. 어머나. 우리 언급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야. 제가 그 땡큐네요. 호도하는 기사 읽다가 그때 투미니 워닝에서 네. 각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에게 정말 호도하고 호도하지 말라. 예. 코코호도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코코호도나 맞아. 먹겠다라고 한 그게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코코호도를 언급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며
예, 40개인가 50개들이짜리 제일 큰 제일 큰 박스를 거.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언급했으니까 다음에 따뜻한 거 한 20개라도. 아니요, 김 과장님 그 옆에 녹음을 하나 하셔서 그 달라스의 이빨 이거 있죠. 그거 하나 틀고 다니세요. 지나가다 순대와 호도와. 네. 아니 지금 그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왔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그 포스터를 배포했어요. 네. 일단 요번 주에는 지금 해리안스 쪽 말고 여기 캐롤튼 쪽에다 지금 포스터를 다 달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많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저희들이 뭐라고 엿다 붙이라고 해주셔서 첫 번째는 그 H마트 김치라고 레스토랑 있죠? 있죠. 깔끔한 곳. 거기 계신 분이 사장님이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고 CD 좀 달라고까지 하시면서 우리 포스터를 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는 곳에다 붙이기가 굉장히 미안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사장님한테 붙여도 됩니까를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 포스터는 되게 격이 낮거든요. 복고죠. 네, 복고라서 어떤 인테리어를 굉장히 해칠 수 있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70년대 분위기로. 네.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그 펜스를 하얀색 펜스를 만들었거든요. 그 집 보면은 김치 거기다 그냥 붙이라고. 그래서 진짜 여기다 붙여도 되냐고 좀 약간 너무 해치지 않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렸고 10x10이라고 사람들 액세서리 파는 데 있어요. 뭐 그 핸드폰 그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액세서리들 있죠. 뭐 노트, 펜, 뭐 이런 거. 인형 이런 거 문방구 같은 개념도 있고 그런 거요. 막 거기 엑소 막 사진 막 붙어 있고 막 그래요. H.O.T 사진은 H.O.T는 어디 가서 말할까요? 그래서 그 주말 동안에는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붐빈다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는 덜 알려져 있대요. 그러게요. 저도 제목만 뭐죠? 간판만 본 것 같아요. 10x10. 근데 거기서도 우리한테 그냥 너무 흔쾌히 그냥 걷다 포스터 붙이고 깨끗하게만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맛집 저희가 자주 가는 맛집 거기서도 뭐 그냥 붙어 있고요. 저희가 맛집은 저희가 CD를 배포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많이 알아봐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배포를 마치고 잠깐 여기 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보통 제 전화기로는 여기 투맨 음악학원 전화와 같이 쓰거든요. 전화번호를.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당연히 음악 배우시려는 분인가 보다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CD 방송을 듣고 있다. 근데 거기에 혹시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저는 보통 근데 김 과장이라는 사람 있냐라는 어감은 전 항상 공포스러워요. 어떤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죠. 욕 먹음의 어떤 아이콘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또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제가 선뜻 접니다라고 말을 안 했어요. 살짝 빼셨군요. 있는데 어떤 일이시죠? 라고 물어봤죠. 있는데 어쩐 일이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6화를 들으셨대요. 6화요. 내가 욕 먹어서 지금 이렇게 이빨 빠진 김 과장 너덜거린다. 그 얘기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있어요. 이미지 순화. 실패인가네요. 그걸 듣고 있는데 방송이 알싸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왜 그걸 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래서 힘내라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접니다. 제가 김 과장이에요. 그 어르신께서 너무 잘 듣고 있고 그렇게 해달라고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해야 될 말 하고 좀 속 시원하게 방송해달라고 해서 좀 힘도 얻고 좀 그랬네요. 생각보다 비겁하시네요. 요즘 좀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잘 나왔어요. 포스터 잘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볼 때 눈에 확 띈다. 우리 또 에드팝 우리 전 사장님. 그분이 디자인을 직접 해주셨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지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항상 봤던 그 포스터의 어떤 그런 모양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폭풍 5, 60대 분들은 지금 우리 문화다라는 걸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제가 그 포스터를 한번 만져보니까 바깥에는 좀 코팅되어 있는 것 같이 되게 맨질맨질하게 잘 나와 있고요.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가지고 뭐 바람에도 날리지 않을 것 같고. 질 좋은. 더군다나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김 과장님하고 몇 명이 좀 붙이셨는데 붙이실 때 그 스티키가 남잖아요. 그 유리에 붙이면 좀 남지 않습니까? 그것들까지 안 남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검은 블랙 테이프. 대단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까탈스러운 저 PD님. 저분이 거기다가 그냥 스카치 테이프 붙이는 거는 상도덕에 위반하는 되게 거라. 기분 나빠서 광고주 입장에서 나중에 그렇죠. 남으면 그거 찐득찐득한 거 남아 있잖아요. 그거 안 남게 하는 그거래요. 블랙. 그리고 제가 그 저번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은색 CD를 혹시 네네네. 은색 CD를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2장씩 일주일에 2장씩 나가요. 일주일에 2장씩만 나가요. 은색 CD. 혹시 내가 갖고 있는 CD에 하얀색이 아니라 은색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윗면이죠. 윗면 글씨가 써 있는 윗면. 예, 그렇죠. 그리고 뒷면은 다 은색이니까. 근데 뭐 7-1, 7-2잖아요. 네. 7-1만 그래요. 그리고 6-1에 붙어 있어요. 예, 6-1부터. 6-1부터 있는데 6-1도 은색이 있습니다. 은색. 네. 은색이 이상하게 내게 은색이네. 왜 이렇게 달라? CD 없어서 이상한 걸로 했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은 금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Anyway, 반짝거린다. 하얀색이 아니죠. 하얀색이 아니야. 그걸 들고 계신 분은 저에게 전화를 먼저 한번 첫 번째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직접 우리 그 공식 후원 업체시죠. 크리스 바디 정비 뭐 몇 %, 할인 이런 거 없고요. 네네네. 후련하게 프리 엔진 오일 체인지. 네. 엔진 오일 체인지를 의리로 프리 해주시는 의리 정비소. 거기서 그냥 훌륭하게 후리로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색 CD를 가지고 계신 분은 전화 한번 주시고 성함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쿠폰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 CD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내가 은색 CD가 있네요 라고 하면 그냥 후리로 혹시 엔진오일 체인지를 하실 수 집에서 있습니다. 가내 수공업으로 또 은색 칠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 수고면요. 네네네. 그 수고면 차라리 하시죠. 네. 그리고 그거는 인정해 드려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그거는 참다운 노력이다. 가내 수공업 하신 분은 그 정도 노력이라면 우리가 봐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그 피드백이나 뭐 이런 거 받으신 게 있나요? 저는 어제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 저랑 비슷한 또래 성가대에서 이제 성가를 하시는 어떤 여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그 90년대 우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공감하면서 격하게 공감하면서 들으셨대요. 네네. 그래서 그분하고 어제 얘기를 한 30분을 나눴네요. 처음으로 그렇게 3시간 아니고 3시간까지는 아니죠. 성가 연습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출퇴근 거리가 1시간이 된대요. 1시간 동안 그거를 몇 번이나 이제 들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좋게 듣고 있다. 이런 좋은 피드백 주셨네요. 저도 어떤 분들이 그냥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 친하지도 않은 분께서 귓속말로 CD가 없으면 유튜브로 들어요. 그런 얘기를 남기시고 하시더라고요. CD가 없으면 유튜브로라도 듣고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발시방을 듣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왠지 창피할 것 같은 느낌은 발시방을 듣는 게 창피하죠. 우리도 매스미디어거든요. 그럼요. 우리도 매스미디어예요. 천장 이상 나갑니다. 오케이. 그럼요. 그럼요. 저도 뭐 이렇게 어쨌든 유튜브에서 달시방 치시면 됩니다. 달시방 치시면 되고요. 저도 아는 분한테 이제 지인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이분은 뉴질랜드에 살고 계시고요. 한국에 있을 때 저랑 같은 학원에서 입시 음악 학원이었죠. 그 투맨 뮤직 같이 거기서 피아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왔네요. 권태기 편 듣다가 밤에 빵 터졌습니다. 그분 누구신지 시부모 안 모시고 각혈하는 시아주버님 없어서 글 타고 하신 분. 정말 큰 웃음 주시네요.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웃음으로 잘 승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광고 재미나게 듣고 광고 나올 때 음질이 일반 라디오 방송국보다 더 좋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시방 굿 아이디어. 교민 잡지 두는 곳들에 같이 비치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특히 달라스뿐만 아니라 뭐 아틀란타에서 듣고 있다고 게시판에 남기신 분도 계시고 이제 뉴질랜드. 진짜 뭐 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이 달라스가 들써. 달라스 들써. 한번 해야죠. 어쨌든 타 교민 사회에 비해서 확실한 혜택인 것 같아요. 교민으로서 얼마나 좀 많은 즐길거리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건강한 좀 즐길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달시방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죠? 눈알도 뻑뻑하고 시리고 뭐 눈물 나고 그러죠? 좋을 때 지켜요. 달라스에선 정무청 안과가 잘한답디다. 세금은 국세청에서, 도둑놈은 경찰청에서, 눈알은 정무청에서.
엄마 생일 선물 받았어? 아니 뭐 보냈냐? 못 받았는디? 그래? 엄마 오늘은 왔어? 아직 안 왔어 이년아. 뭘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 엄마 오늘은 안 왔어? 아무것도 아직 안 왔어. 뭘 보냈는데? 위즈아 택배로 보내세요. 위즈아로 보내면 욕먹지 않아요. 김과장의 뉴스 쇼. 예, 뉴스코리아의 토 기자님. 네. 요즘 이분이 하도 재밌는 글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매번 이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분 한번 그냥 차라리 모실까 매주. 그것도 나쁜 생각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네. 아예 기자님. 모셔서 이분이랑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너무 짧게 있다 가라고 해야 되니까 미안해서 좀 그렇긴 한데. 매스 미디어는 단어적 그 어원이 신문, 잡지, 심지어 영화, 텔레비전 따위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 이게 매스 미디어죠. 네. 매스의 뜻과 미디어 그게 해가지고 매스 미디어죠. 예. 근데 이 지역 라디오 방송이죠. 요새는 그 달코라라고 안 하고 DK넷 라디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한대요. 미 중남부 유일의 한인 매스 미디어로서라는 거를 자사 광고로서 그걸 한다고 하네요. 유일한 매스 미디어다. 그러면 이걸 들은 모든 우리 신문사들은 발끈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신문사들도 발끈 안 했던 것 같아요. 신문사들도 모르지 않았을까? 매스 미디어의 정의를 몰랐나? 근데 아니면 토 기자님만 열받은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아무도 뭐라고 안 했거든. 예. 본인들도 몰랐던 거야. 내가 매스 미디어인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뭐 그냥 거기서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 아니 좀 매스 미디어라는 정의를 몰랐을 수도 있죠. 아 진짜 전파로 타고 나가는 뭐 라디오나 TV나 이런 매체만 매스미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린 스스로 매스미디어가 아니다라고. 그 저희 달시방에서나 그렇게 생각할 법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나는 솔직히 우리가 매스미디어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창피하잖아. 창피하죠. 사람들한테 우리 창피하지. 우리는 본격 찌라시 방송. 우리는 아니야 그냥. 저희는 아닙니다. 본격 찌라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창피해. 네. 하지만 그래도 신문사들은 그렇죠. 뭐 좀 그렇죠. 열받을만 한데. 예. 그래서 이분이 이 언어 유희라고 하죠. 예.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이게 똑같은 발음인가요? MESS. 매스미디어를 뜻하는 거냐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엉망이란 뜻이죠. 예. 메스 됐다. 네, 메스 업. 네, 그 쓸 때 그 메스업 할 때 그 메스. 엉망인 미디어를 뜻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날리셨네요. 토 기자님 요즘 잘 나가요. 요새 거침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빌 받으셨네. 빌 받으셨어. 이분 빌 받으셨어.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참 짚고 넘어가 볼 법한 얘기였네요. 그렇죠. 그냥 흘러들였으면 흘러가는 전파기 때문에 지나가면 그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어감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파를 타는 것만 매스미디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자체도 매스미디어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그 미디어로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만 하면은 매스미디어.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도 매스미디어예요. 그렇네요. 광고도 매스미디어예요. 그렇죠. 광고도 네, 매스미디어죠. 무조건 전해지는 많은 절대 다수에게 전해지는 건 다 대중에게. 근데 뭐 불특정 다수에게. DK넷에서도 그렇게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수니까 이해하고요. 바꾸시면 되는 거 앞으로는 뭐 같고요.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앞으로는 안 나오겠죠 이런 말이요. 프레스턴 우드 철치라고 있어요. 아시죠? 엄청 큰 교회. 엄청 큰 교회죠. 히브론. 맞죠? 히브론에 있는. 맞아요. 저도 DVD로만 봤습니다. 텍사스 와가지고 프레스턴 우드 철치에서 뭐 찬양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DVD. 네. 오, 엄청난 규모의 뭐 엄청난 퀄리티 자랑하더군요. 히브론을 타고 가다 그게 파크로 바뀌죠. 길 이름이. 네. 예, 그래서 그 파크에 있어요. 플레이노고요. 맞아요. 위치는. 예.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행사로 엄청 유명한 곳이죠. 엄청 바자를 해도 규모가요 어마어마해요. 예, 프레스턴 우드. 예. 근데 이곳에서 ESL 교육을 하는데 ESL 교육이라 하면 영어 교육이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배우는 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죠, 영어를. 네. 그렇죠. 예. 이번에도 또 무료로
네. 오는 25일부터 무료로 이게 한대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수요일 날 보니까 수요일이던데 보니까.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수요일 저녁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15분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무료래요. 이게 한인들을 또 특별히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이게 또 이렇게 우리가 귀추가 주목될 거죠. 늘 ESL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사실 달라스 처음 오신 분들이 저 교회를 가셔서 ESL 많이 배우시거든요. 한인 분들이 워낙 많아지시니까 한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또 반이 개설이 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아예 영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한 자원봉사자가 상주에서 한인들을 도와줄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그래요? 얘기했어요. 그 이세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텝으로 있나 봐요. 이렇게. 근데 ESL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저번 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많이 있어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또 작으면 또 창피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 등록해서 뭐 좋은 걸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렇게 그래 돈 내고 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도 이렇게 공짜로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죠. 뉴스코리아의 김민아 기자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딱 써주셨는데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 교회들에게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은 도움 받거든요. 네. 그죠? 네. 심지어 개척하는 분들도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흔쾌히 돈 한 푼 안 받고 이렇게 해주시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럼요. 꽤 되더라고요. 그냥 해라. 그 대신 네가 커 나가서 알아서 해라. 교회를 함께 사용할 수 같이 있도록. 사용하게 하고 물론 그 같은 예배당은 아닐지라도 작은 부분 사용하게 하고 한국분들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주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죠. 심지어 제가 아는 곳은 정말 그냥 본당을 쓰는데 사용료를 안 받는 교회들이 두 군데나 봤어요. 제가. 그리고 포토하우스에 있는 교회는 그냥 거의 거저 주고 나가신 교회들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는 한국 교회도 그런 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타민족에게 아니면 심지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될 거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까지 단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냐면 한국 교회에서 큰 한국 교회에서 개척하는 한국 교회에게 본인의 작은 부분을 해줄 수 있겠냐? 그게 뭐죠? 본인의 작은 부분이 뭐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작은 공간을 이렇게 한국 교회에게 내주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큰 한국 교회가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그럼 우리 청소년실 예배 옛날 쓰던 데인데 쓰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부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은데요. 쉽지 않은 결정이시겠죠.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일단 현실적으로 미국 교회는 일단 문화가 다르고 하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일단 언어가 똑같고 모든 문화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목사다, 이 교회가 만약 잘 됐다, 우리 교회를 흡수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맞아요. 그럼 제가 너무 익스트림한 예인 것 같고요. 혹시 주변에 그 한국 교회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 난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교회 예배실을 매주 사용하게 하는 교회가 있나요? 있죠. 어느 교회인가요? 세명교회라고. 매주예요? 매주를 이렇게 대여를 하실 수 있도록 또 하는데 그분들이 워낙 먼 곳에서 살고 계셔서 그 지역적인 거리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니즈에 따라서 어제 제가 알기로 그 예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파키스탄 분들이시죠. 파키스탄 각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하면 사실은 이슬람이 주 이제 종교잖아요. 이슬람 분들하고 이제 그 힌디를 믿는 어떤 그 파키스탄 분들을 대상으로 어제 상당히 크게 좀 초청들을 해가지고 예배를 초청을 해서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을 감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알게 모르게 하는 교회들이 있군요. 좋은 교회네요, 세미한 교회. 그리고 미얀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미얀마 교회도 좀 배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폴토스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난민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교회들이 또 많아요. 교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그 하시는 목사님의 그
하셨던 어떤 사역들 얘기를 건너서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럼요. 대단한 거라고 바람직하네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이 커졌잖아요. 그럼요. 그죠? 한인들도 그렇고 한인들이 사실 이제는 베풀 때도 됐어요. 네. 흑인 폭동이나 그거 사건을 봐서도 그렇고 미국 영화에서 비춰지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는 돈은 많이 버는데 베풀지 않은 구두쇠 같은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예. 배타적이고. 네, 배타적이고 가장 인종차별적이고요. 심하고. 네. 그게 비춰지는 어떤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될 곳은 또 종교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그나이트 크레딧. 어떤 크레딧 카드 머신을 쓰십니까? 이제 이그나이트 페이먼트로 바꾸세요. 이그나이트로 바꾸신 크레딧 카드 매출 월 8,000불인 도넛 가게를 하시는 엘모씨. 월 100불, 연간 1,200불 절약. 크레딧 카드 월 매출 14,000불인 델리 가게를 운영하는 K모씨. 월 190불, 연간 2,300불 절약. 이래도 안 바꾸시겠습니까? 469-222-6259 469-222-6259 나라 여행사 나라 여행사 다시 나라 여행사 나라 여행사 나라 다시 나라 여행사 내가 다시 해볼게. 나라 가장 싼 비행기표는 나라 여행사. 972-661-2828 28. 종교마저도 배타적이고 문은 닫혀 있고요. 예. 사람들한테 타 민족에 대한 포용이 없고요. 자기 교회 커지기만 바라고요. 심지어 그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역할을 정말 하고 있느냐. 물론 뭐 과테말라인지 볼리비아인지 그쪽에 막 계속 선교 헌금 보내고 그런 거 잘해요.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큰 건물이 일주일 동안 비어 있는데 며칠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큰 건물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사회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걸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지껏 한국 교회들이 성장한 배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여지껏 생각했던 미국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큰 교회들이. 그걸 받아서 살았는데 그렇죠. 난 그러지 않는 거야. 그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번에 그 ESL 같은 이것도 하면서 사실 큰 교회에서 오히려 한국말과 그 영어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이 정 그렇지 않죠. 원어민 몇 명 하이어에서 한국 교회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그 생각마저도 아직까지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015년에 프레스턴 우드 처치에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오고 우리가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못 하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심지어 종교가 여지껏 자기들도 그렇게 받아왔는데. 예. 그 생각이 들어요. ESL 이제는 뭐 한국 교회에서 열어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네. 미국에 오셔서 나이가 드셨지만 영어를 배우시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돈 내고 배우러 가셨거든요. 네. 미국에 있는 동안 놀면 뭐하냐, 영어라도 배워야지. 그래서 뭐 진짜 ESL 진짜요? 배우러 가셔서 돈 내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만약 한인교회나 이런 데서 해주면 고맙죠, 되게. 예, 그럼 고맙고 편리하죠. 예. 해야 될 일이죠. 그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시안 선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인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고 그 가는 시발점인 어떤 역할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교적인 목적으로 ESL을 개설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한인들이 달라스에도 굉장히 많이 유입돼서 살고 있고요. 그럼요. 또 교회도 미국 교회 못지않게 굉장히 대형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컬 철치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거고 또 개척한 다른 한국 교회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을 도와줘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젊은 목사님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그런 데 있으면 많이 후원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그 달라스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멀티컬처럴 그 베이스인 그 인구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캐나다 서부 쪽에 있는 밴쿠버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브로드웨이 철치라는 아주 대형 교회 근데 거기로 한 5천 명 이상 되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프레스턴 우드 철치보다는 작겠지만 그 정도 5천 규모의 명이요? 그렇죠. 백인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이 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라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또 매주 금요일마다 그 세계 각국에서 거기는 많이 영어를 배우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언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네. 그래서 거기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인구가 이제 중국계와 한국계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에서 계속 그냥 퍼부어 주더라고요. 뭐 ESL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뭐 심지어 그 홈스테이까지도 일반 가격의 한 60% 가격 정도로 이제 교인들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리더십 많이 좀 키워줬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아직까지 이제 이메일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 차원에서 그 포션을 더 늘리고 있대요. 지금 예전에 저 있을 때는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인터내셔널 그 그룹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200명 정도가 됐고 200명이 이미 개척을 시켰고 그 주위에 이제 인터내셔널 교회로 뭐 한 150명 정도로 개척을 시켰고요. 네. 계속해서 또 200명이 더 컸다는 거예요. 별개로. 예. 활발한 사역이 그렇죠. 계속되고 파일을 있네요. 늘리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개척을 또 시켜내고 또 키워내고 연계를 계속 시켜나가는 그런 사역을 볼 때 상당히 목사님이 좀 대단히 좀 건강하지 않은가 생각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회가 요즘 교회란 말이 좀 그렇네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만 키워야 되겠다. 뭐 우리 교회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욕을 얻어먹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 정말 꿈 같은 일이지만 진짜 그런 거를 위해서 각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뉴스넷인가요? 독특한 광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말씀 산책이란 제목을 갖고 그냥 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근데 밑에 뭐 무슨 교회도 뭐라고 적혀있죠? OC 글로벌 미션?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이 딱 적혀 있는데 이거 분명히 광고가 나왔으니까 돈을 내고 광고하는 것 같은데 무슨 교회를 나오란 말도 없고 그냥 말씀만 딱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게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뭐 개인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봤었는데요. 그분이 모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모든 신문 페이지마다 그 종교계를 다루는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냥 말씀이 들어간다면 의아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목사님 칼럼이나 여러 가지 말씀, 교회 광고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업 광고가 나오는 페이지에 그렇죠. 일반 다른 광고들하고 섞여서 중간에 탁 이렇게 나가는 걸 봤을 때 대단한 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자기 이름이나 어떤 전화번호 이런 교회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 하나를 그냥 낸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좀 어떤 뭐랄까요? 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아닌가. 본연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참 건강한 모습이네요. 좀 이런 좀 건강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진 씨가 좀 단신들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재미난 기사들. 재미난 기사들. 가장 재밌게 본 관심 있는 게 요건 기사라기보다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 재욱 엄마 그리고 윤민 엄마와 함께하는 진실을 향한 첫걸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세월호 유가족 두 분이 달라스에 오시나 봐요. 3월 11일 날 작은 자 교회에서 오시는데 주체가 달라스 동포들이군요. 그래요? 저희들이 모신 거군요. 어쨌든 뭐 오시나 봐요. 세월호 아픔을 함께하는 달라스 동포들이 주체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윤동주 시인 70주기. 윤동주 좋아한다면서요? 그거 보면서 사진이 있어서 또 너무 좋네요. 저는 이걸 캡처한 이유가 그냥 우리 정아 씨 생각나서. 저도 좀 보여주세요. 정아 씨 좋아하겠다 싶어서. 달라스에 어떻게 생기셨나요, 그분이?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또 어떤 그 시집. 시를 쓰시는 분들의 또 어떤 머리가 시를 읽는 낭송 그런 모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요. 문학회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문학회 행사만 주관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뭐 저게 뭐 딱히 달라스 있는 행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윤동주 70주년으로 그냥 다채로운 행사가 있다 펼쳐지는 거죠. 윤동주 씨 보니까 전 처음 봤어요 얼굴을. 두상이 좀 얼굴이 크시네요 머리가. 그래요? 지금 윤동주 서거 70년에 지금 두상이 이 사진에 나와요. 나온 분 중에 제일 크시네. 자신감을 좀 가져야겠네요 저희.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저는 재밌게 본 게 그 우리 캔박 선생님. 우리 캔박 선생님께서
그 뭐죠? 원래 무슨 자동차죠? 기아 아니 현대인가요? 뭐, 기아나 현대라 뭐. 예. 예, 뭐, 예. 정직한 남자들 아니에요? 예, 정직한 남자. 예.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예. 아 그래요? 기사를 보고 알았네요. 예, 동화 교회 목사님이신데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투맨쇼 때 한번 나와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H마트에서 일하실 때 H마트 직원들이 교회 못 나가시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자 해서 이렇게 교회처럼 하셔서 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얼굴이 나와서 저는 그냥 반가웠고요. 예. 동화 같은 삶, 동화하는 삶, 동화교회입니다. 예. 누군가는 커피를 향으로 마신다고 하고 누군가는 커피는 로망스라고 합니다. 이제 향 좋은 커피에 당신의 마음까지 담아보시겠습니까? 달라스 로컬 커피의 자존심, 좋은 커피를 마시면 장애우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맛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좋은 일까지. 별다방의 커피엔 당신의 마음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Good Coffee Mill. 저에게는 18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로서 견디기 힘들었던 몇 가지 일들로 인해 최근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도움이 되어줄 수 없는 현실에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이가 노래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극복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인생 전체에서 그냥 하나의 작은 산을 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 높은 산을 더 힘차게 오를 것이라 엄마는 믿고 싶습니다. 아들아 사랑해.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다 함께 행복해야 더 행복합니다. 달시방 공익광고. 안녕하세요. 홍원하입니다. 저는 투맨뮤직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가장 흔히 접하는 악기이면서 가장 어려운 악기이기도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로 즐거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의 친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봉리 순대. 순대국밥으로 한국을 평정한 무봉리 순대가 LA와 뉴저지에 이어 이제 캐롤턴에도 옵니다. 외로운 내 뱃속을 순대로 채워줘요. 외로운 입에 들깨가루를 뿌려주지. 사랑해요. 무봉리 순대. 새우젓까지 맛있어요. 이라인 교정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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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번에 한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이키아, 한국에서 이케아라고 하고요. 네. 사실 이케아가 맞는 단어니까 이케아로 갔을 거예요. 이케아. 근데 미국에서 그냥 미국에서 자기들이 아이키아가 편하니까 아이키아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케아가 원래 그 나라 발음이겠죠? 예. 덴마크입니까? 스위스입니까?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그러니까 파란색에 노란색이구나. 네, 스웨덴. 스웨덴 우리 잠깐 이거 너무 무식한 거 좀 편집 좀 하고 가자. 이거 너무 무식해. 핀란드는 휘바 무식한 것들 방송하고 있어. 핀란드도 한번 해주는 거지 뭐. 핀란드. 제가 그 나라 다 비슷한 민족이야. 근데 핀란드 휘바는 맞아? 비슷한 애들이야. 그 모르겠고 저는 어쨌든 맞죠? 자일리톨. 맞지? 나 후라브로라고 했다. 나 후라브로인 줄 알고 있었다. 자일리톨이야? 몰라. 후라브로인 줄 알았어. 후라브로만 먹고 싶어. 우리의 무식한 놈 어디까지인가? 제가 좋아하는 곡 핀란디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시벨리우스님의 곡이죠. 핀란디아.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그 이케아에서 한국에 들어갔죠. 굉장히 많은 파장이 있었고요. 이케아가 들어가서 한국 가구가 망하는 어쩌니 뭐 얘기도 많고 그런 대형 마켓 들어오는 게 우리 상인들을 죽인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사건이 터졌어요. 이케아에서 여기서도 가보신 분들 왜 다 가보셨죠, 그죠? 아이키아는 한 번씩 다 가보셨을 텐데 네. 아이키아에 가면 항상 자가
줄자 종이로 된 줄자가 있고요. 그 옆에 몽땅 연필들 있죠. 몽땅 연필 정말.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 그 브로셔처럼 생긴 거에 아이템 이름과 뭐 숫자 이런 거 쓸 수 있게 만든 또 그게 종이가 있어요. 네. 그럼 3개를 들고 가죠. 그래서 뭐 자기가 자기네 집에 필요한 거 같은 걸 그 자루 재고 그 서비스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걷다 아이템 넘버를 이렇게 적어서 마지막에 내려가죠. 내려가서 그걸 실을 때 그걸 보고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아일 넘버랑 뭐 몇 번. 근데 그 한국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이 똑같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네. 문제는 연필이 없어졌다는 거죠. 동이 났나요? 2년치가 2개월 만에. 아 정말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랬대요. 그랬대요. 진짜 부끄럽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또 진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아이키아 쪽에서 공급을 안 하겠다 어쩌겠다 얘기했는데 그건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키아는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아 네, 그렇게 하고 하든 말든. 네, 상관없다. 스웨덴. 네. 근데 한국에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진짜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블로그에다가 되게 멋있게도 자기가 그만큼 갖고 왔다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막 뭐 제가 본 건 판매도 했어요. 판매됐어요. 3,000원에. 그죠? 예. 좀 돈이 없었나 보다. 이 국민성 시민의식.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케아가 한국에 생기고 나서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페이스북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친구들이 사진이 다 올라왔어요. 그 이케아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그리고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많이 없나 봐요. 한국에 매장이. 그걸 또 먼 거리까지 또 와서 방문을 하고 내가 갔다 왔다라는 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사진들을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아이케아 가구가 저는 한번 그 책장에 깔려본 적도 있고 그렇게 좋은 가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가격 대비 좋지만 돈이 없으니까 가죠. 사실. 조립이고 예쁘고 싸구려고.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이케아 가구가 너무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그곳처럼 뭐 인증샷도 찍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대하고 그런 가구점이라는 그것까지는 거죠. 괜찮아요. 뭐 유럽의 가구 유럽의 감수성. 예. 사람들이 갈 수는 있어. 왜 연필을 그러니까 왜 연필을 갖고 그래서 오냐고. 훔쳐오는 거 아닐까요? 아 이제 기념품. 기념품으로. 기념품이구나. 수베니어. 수베니어로 연필을 한 움큼씩. 내가 이케아 갔다 왔다라는 인증샷을 남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필을 가져오는데 제가 본 3,000원에 판매했던 연필은 우리가 여기서 프리스코에서 봤던 몽당 연필이었잖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몸이 길어요. 그래요?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몽당 연필이 아니었어요. 그 판매한다는 사진을 봤는데 제가 본 애들은 제법 길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들이 다 달아서 몽당 연필이 됐나? 아니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사실 몇 년 됐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또 그 양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죠. 양파 대란이라고. 뭐였죠? 코스트코 있죠? 여기 그 코스코. 한국의 코스트코가 똑같이 들어갔고 있죠. 모든 시스템이 똑같죠. 사실. 아시죠? 여기 그 핫도그 하면 이렇게 양파 이렇게 돌리면 양파 이렇게 다이스 돼서 나오는 거. 공짜잖아요. 공짜라고 양파를 산더미처럼 받아서 다 사람들 갖고 오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그게 공짜라고. 사진 찍힌 건요. 어떤 식당 하시는 아주머니들이셨어요. 박스와 쿠킹 호일을 갖고 오셔서 한 명은 돌리세요. 한 명 쿠킹 호일에 받으셔서 싸요. 그다음에 박스에 넣어. 없어도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자기 그 식당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투고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와서 그거 진짜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도 동의하는 게 이게 무슨 그거냐면 공짜니까 갖고 가도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저한테도 있고요. 공짜니까 갖고 가라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짜니까. 그래도 그렇지. 인간해야죠. 인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적절하게 본인 것만 먹고 그러니까 몽땅 연필도 그냥 본인 거 쓰라고 있는 건데 다 갖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이런 것도 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관련된 거 우리나라 시민 의식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적지 같은 데 가서 보면 한글로 된 거 봐요.
나 왔다 갔다. 그런 거 많이 남기잖아요. 남기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워낙 그런 미니 홈피나 블로거나 네. 이런 것들이 발달을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이 사람들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인증샷 나 어디 갔다 왔다? 약간 허세도 약간 들어갈 거고 양념 20%로는요. 나머지 80%는 기념한다는 명목하에 뭐 유적지 같은 데 가서 들어가지 마세요 했는데 한 방송인도 거기를 굳이 들어갔다라고까지도 써서 한번 논란이 됐었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전리품처럼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성이 약간 있는 것 그 같아요. 전리품은 양파를 그렇다고 양파를 그렇죠. 양파를 이렇게 기념품으로 양파를 수베니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난 코스코 갔다 왔어. 그래서 양파 빡 하나씩 때를 먹어봐 춘장 찍어서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아닌가요? 우리나라 전 세계 뭐 몇 위안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력이? 사실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재밌어 했었어요. 그 뭐 일단 그 얘기 전에 또 몇 개 얘기만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일단 그 대한항공 모포 대부분 다 공감들 하세요. 이 얘기하면 그 화투 칠 때 다들 집에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모포랑 대한항공 모포는 대부분 집에 있어요. 예, 그 뭐죠 버버리 비슷하게 생긴 그 모포들 정말 따뜻해요. 그렇지 않아요? 체크무늬. 너무 따뜻해. 그리고 화토짝이 딱딱 붙어. 그렇지. 최고야. 그거보다 군용 모포가 최고인데 2등이 딱 그 대한항공 모포인데 그것들 다 가져가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는 호텔들에 유독 호텔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죠. 베개기까지 두루마리 화장지까지. 아 진짜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 샴푸, 로션 이거 훔쳐가는 거 괜찮아. 왜냐면 그만큼 작아졌어요. 용량이 그죠? 작죠. 용량이 작고 사실 일회용이야. 그걸 가져간다고 막 그걸 왜 가져가냐고 하면은 그거는 호텔이 이상한 거지. 예, 형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수건 왜 가져가죠? 베개 커버도 가져가요. 베개 커버.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뭐 먹을 거 이렇게 한 봉다리씩 주잖아요. 꼭 2개, 3개씩 갖고 간 사람 있어. 나 그래. 아니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도 살짝 찔리는데. 민경아. 야 너 얼굴. 야 너 완전 야 너 대박. 내가? 야 완전 진짜 눈코입 다 했네. 아니야. 했는데 뭘 그래. 아닌데? 딱 했구만. 아니야. 살 빠진 거야? 아니면 무슨 짓 한 거야? 그냥 다 뜯어고쳤구만 그냥. 아니야. 화장품만 바꿨을 뿐인데 모나리자. 할아버지, 왜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와우라고 해요? 옛적부터 우리 선조들은 좋은 지붕 아래 좋은 집을 갖게 되는 것을 일생의 기쁨으로 알았지. 그때부터 기와 와자에 집 우자를 써서 가장 기분 좋을 때 와우라고 하게 된 게야. 아, 와우. 와우 부동산. 그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이나 이런 데서 휴지? 휴지 많이 챙겨오는 거. 휴지. 네. 저도 맥도날드에서 냅킨 엄청 냅킨 챙기는 거. 쑥 해서 케찹 뭐 2-3개 챙기는 거. 케찹은 이렇게 한 2-3개면 괜찮은데 네. 푸대차로 가져가면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좀 네. 했어요. 회사 다닐 때 왜 많잖아요. 그 종이도 많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좋은 거. 그거 사실 이렇게 살짝 가져가서 집에서도 쓰고 오피스 그렇죠. 물품을 그리고 개인용품으로 항공사 직원들도 문제예요. 항공사 직원 제 사촌 동생이 대한항공에서도 근무하고 아시아나에서도 근무하는데 항상 가면요 아시아나에서 나오는 그 컵하고요. 그리고 아시아나에서 주는 비행기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뭐 도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 회사 비품을 그렇게 갖고 와서 명절 때 친척들한테 돌려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게 그렇게 못 사나요 우리가? 국민성하고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위험하긴 발상이긴 하지만 어때요? 제 생각에 아직까지 그걸 못 벗어난 것 같아. 그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우리가 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면 또 못 살았잖아요. 네네. 진짜 뭐 6.25 겪고 병자호란 겪고 정신회란. 그건 13세기인데. 예. 어쨌든 그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급성장을 해서 이제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제법이 아니에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럼요.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우리는 6.25 때의 어떤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요. 쟁겨놓는다는 문화의식? 예. 쟁겨놓는다. 지금 뭐 챙겨놓고 심지어는 저한테도 그게 있는 게
미리 뭔가를 챙겨놓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샴푸가 딱 하나만 있어. 저희 와이프는 샴푸를 미리 안 사더라고요. 샴푸 하나만 있어. 이거 떨어질까 봐 제 마음이 불안해.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샴푸도 한 10개씩 정도 있었어요. 10개씩. 부자. 떨어지면 또 바로 다음 거 쓰면 되지. 비누도 이렇게 한 박스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와이프는 미리 2개를 안 사. 딱 한 개만. 자기 이제 샴푸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나 못 쓰겠어 샴푸를. 미리 좀 몇 개 좀 사놔야 돼. 왜? 떨어지면 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속에도 그게 있어. 미리 좀 뭔가가 샴푸도 한 10개씩 있어야 되고 린스 전부 다 비누 이런 게 한 20개씩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그건 약간 개인 취향인데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한국에서 전쟁 난다라는 설이 있었잖아요. 사재기. 라면이 마트에 동이 났잖아요. 맞아. 전쟁 나면 나만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살아남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들 막 가져가고. 근데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은 쟁겨두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을 배급할 때도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가서 내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가져왔을 텐데 이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내가 가져갈 양만 확보해서 가져갔잖아요. 어떤 그런 시민의식은 정말 재난이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교육인가 뭔가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기 다툼이 벌어졌을 텐데 먼저 확보하려고. 근데 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또 이 얘기하면 또 저 또 욕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마세요. 해보려고. 하세요. 궁금해. 여자들이 좀 더 심하죠. 심하죠. 자, 양파요. 예. 그 사진 찍히신 분들 다 여자분들이셨고요. 네. 식당 주인분들이셨겠죠. 아이케아 블로거들 여자분들이셨고요. 3,000원은 남자인데. 과장님 위험해요 지금. 3,000원 남자였어요. 과장님 위험해요. 노란불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해서 그냥 하나 딱 찍고 가겠습니다. 네. 왜 여탕만 수건을 줄까요? 한 장을. 한 장만 쓰라고? 2장 줘요. 왜 2장을 줄까요? 남자는 그냥 풀어놓은 거 아시죠? 남자는 10장 쓸 수 있어요. 남자는 무제한. 3,000장도 쓸 수 있어요. 무제한이죠. 아니 수건은 많이 준다고요? 아니 아예 안 줘요. 수건 안 줘요? 알아서 쓰라고. 알아서 그냥 이만큼 쌓아놓죠. 배급을 안 해줘요? 네. 그냥 알아서 쓰고 그냥 가라 그래요. 남자들은 거기서 수건을 갖고 오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거기서 빨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과장님 살짝 위험해요 지금. 여자분들 수건 2개도 부족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안 줄까요? 가져가니까. 그렇게 만든 거지. 여자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지. 집에.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럴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 그게. 여탕 남탕은 아직까지도 전국을 따져서도 아니 달라스도 그래요? 똑같아요. 달라스는 몰라요. 저는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 저는 안 가봤어요. 여자 여탕은? 제가 갔을 때 수건 주셨던 것 같은데. 달라스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딱 그 구분지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이 소유욕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아닙니다. 그거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수건을요? 뭐 그런 거라.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스포츠 이런 거. 만약에 월드컵이 한다. 그 베스트바이 가가지고 80인치짜리 TV를 하나 사줘. 예. 그리고 그 월드컵 끝나면 다시 반품하지 않나요? 우리 여기. 또 미국에서 또 이 리턴 문화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죠. 주제 하나가 나오는 주제 한 2개가. 주제 2개 나오죠. 남자들도 또 그런 거 있죠. 그래요? 예, 그리고 심지어 너무했다. 아니 근데 너무했죠? 이게 사실 미국 문화도 있어요. 미국도 파티할 때 귀걸이 같은 거 그냥 샀다가 다시 리턴하는 거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미국 애들도. 한국 사람들만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걸 되게 이용을 많이 해요. 리턴 문화를.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제가 같이 있기도 창피했던 거는 뭐 저 유학 생활을 되게 오래 했으니까 유학 촌에 있잖아요. 그럼 막 가르쳐줘요 서로.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1년 정도 왔다 간 애 있잖아요. 야 그럼 뭐 컴퓨터를 산다해. 그러면은 뭐 어디 뭐가 좋아라고 얘기 안 해요. 샘스나 코스코에서 그냥 사. 1년 뒤에 리턴 되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사서 쓰다가 딱 리턴하고 가는 거야. 저도 사실 처음에 오자마자 미국 리턴 너무너무 잘 된다. 뭐 내가 써서 고장이 나고 하자가 생겨도 해줘.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백큐um 같은 거. 근데 그건 죄 짓는 거잖아요. 매번 백큐음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매번 사서 리턴했어요. 지긋지긋한 놈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해라. 범죄다. 이건 범죄야. 지긋지긋해요. 집이 더럽다. 그리고 걔가 그 제일 먼저 배운 게 뭔지 알아요? 네. 왜 리턴하느냐고 물어본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 뭐로 할 거냐?
뭐로 했대요 매번 할 때. 아니 그래서 거기 또 되게 영어 잘하는 분들 가르쳐줘요 또. 이렇게 I don't like it이에요. 네, 그럼 뭐 할 말이 안 없네. 물어요. 예, 저도 그래서 똑같이 얘기. 맨날 저도 리턴할 때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최근에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건 범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범죄면서 진짜 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다시 리턴이 된 것들을 그대로 팔진 않거든요. 뭐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아니면 본사로 돌려보내거나. 오픈박스 아이템이나 그렇죠. 리퍼비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고스란히 그 부담감은 고객들이 다시 떠안게 되는 거예요.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로. 희한하게 한인분들의 상점에서는 그래서 캐시백을 안 해주대요. 크레딧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한인분들은 그걸 이용할 거를 서로 아니까 희한하게. 근데 또 H마트. 우리 캐시백을 안 해주죠. 예, 우리 또 알죠. 우리가 알죠. 그게 참 근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캠페인성으로 좀 하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리턴을 해야 될 땐 해야 되겠죠. 정말 하자가 있다든지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겠는데 정말 그걸 하자도 없고 정말 괜찮은데 그냥 공짜로 쓰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거지 아니잖아요 이제. 소비자로서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 물건값에 그게 다 포함이 돼요. 리턴이 얼마만큼 되냐 뭐냐가 다 포함돼서 고스란히 우리가 내는 거예요. 사실 아까 인호 씨가 얘기한 게 정확해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코스코에서 파는 컴퓨터 값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요? 예, 그걸 그렇게 이용한 그 일부 몰지각한 양반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짜 없어져야 돼요. 진짜 없어져야 돼요. 예. 하자 있을 때만 바꿉시다. 정말로 마음에 정말로. 정말 진짜 어쩔 수 없어. 진짜 I don't like it 할 때. 진짜 안 좋아. 근데 한국 보면은 단순 변심은 받아주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I don't like it 하면은 받아주질 않아요. 그럼 한국은 그걸 어떻게 판단해? 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증빙을 할 수 있는, 처음에 내가 가져갔는데 그렇죠. 그 인플로이와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하자가 있는 게 어떻게 발견이 됐다. 이 정도도 아니면 잘 안 해줘요. 여자 옷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국에서는 절대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래요. 한번 사가면 막 찡겨서 안 입혀도 백화점은 절대 안 바꿔줍니다. 안 해주죠. 일반 소매업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한국에서 미국 가보니까 천국이죠. 어이구 다 바꿔줘. Paradise. 그래서 너무 또 이용을 많이 하셨죠. 예. 저는 좀 진상들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공짜 좋아하니까 대머리 까진다라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대머리예요. 네? 저 대머리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 덮으셨던데요. 저 대머리예요. 저도 덮고 왔어요. 저 되게 섭섭해요 지금. 잘 덮으셨잖아요. 맞아. 100kg 완전 대머리예요. 결혼식도 기념일도 장례식도 개업식도 글로리 꽃집과 함께 마음을 전하세요. 972-488-8989 글로리 꽃집. 허리 쫙 허리 쫙 허리 쫙쫙 허리 쫙 허리가 쫙 펴져요. 허리 쫙 허리 쫙 허리 쫙쫙 허리 쫙 허리가 쭉 펴져요. 허리 쫙쫙 허리 쫙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세미한. 자 이제 좀 가운데 다 나갔어 지금. 근데 잘 덮으셨어요. 우리 셋 다 대머리야. 네. 공짜 좋아해서. 아니 아까 근데 유진 씨가 아까 진짜 좋은 지적이었어요. 우리 잘 살아요. 그래요. 우리 잘 사는데 정신적으로 못 산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아니 우리 그 입장을 한번 다른 게 해봅시다. 중국에서 아이키아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미팅도 하고요. 예.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침대 위에서 먹기도 한대요. 밥 먹고. 네. 중국? 네, 중국 아이키아. 대박이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웃고 넘기잖아. 거기서 과연 연필을 안 가져갔을까? 나는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가져가면 더 가져갔겠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아예 그쪽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는 국가들 더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들어갔어. 연필 안 없어졌을까? 없어졌어. 그 종이도 가져서 땔감으로 쓸 나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는 되게 잘 사는데 왜 그래? 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코에서 양파
양파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그게 담아내기 얼마나 해 그게. 깎기 싫지 않았을까? 깎기 돌리는 싫어서. 게 힘 더 들었을 걸. 그거 겁나 돌려야 타타타타타타 나와. 해본 사람이 있을 거야. 맵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울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까? 맵잖아요. 네, 이거 제 생각에 그냥 이거 그냥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 심리적인. 그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돈 얼마 한다고 그거 진짜. 진짜 시민 의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진짜 바뀌어야 돼요. 그 아까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풍족해. 그래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유럽에서 온 미국으로 넘어온 친구들 얘기할 때 가장 놀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 뭐냐면 너무 풍족해서 놀랍다. 그 드라이브스루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뭘 먹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케첩 줄까라고 물어보잖아요. 좀 줘. 그러면 이빨 주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주잖아. 그거 완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풍족한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풍족하니까 아이키아에서 연필을 요만 한 뼘이 아니라 이 한 그냥 공간에 연필을 쌓아놔도 미국 사람들은 그거 많이 안 가져갈 거예요. 어디 가나 풍족하니까 사실. 근데 한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 유럽 쪽은 또 너무 이게 풍부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원 이거 막 자체가 가죽하게 되나? 근데 일본은 안 갖고 하잖아요. 또 그러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확실히 국민성이나 이런 게 좀. 근데 그 일본 또 국민성은 그런데 저 정신 세계는 좀 이상해. 이상하긴 하죠. 그 저도 이제 그 뭐죠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책 보니까 그 일본에 대한 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냥 서로에게 절대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 섬나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걸 원래부터 이렇게 깨달았대요. 그 사람들의 욕 중에 가장 큰 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이라면서요. 진짜.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누구 앞에서 부끄럽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크대요 강박관념이. 저는 아까 좀 들으면 생각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아까 뭐 반만년 얘기했잖아요. 그 동안에 뭐 외세 침입이 어마어마했다면서요. 뭐 만 몇천 번? 네. 맨날 당하고 살았죠. 당하고만 살았잖아요. 반도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좀 비축해야 된다는 어떤 그 말하자면 그런 게 뭐랄까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심리 피해의식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되게 좀 좁고 그 사람은 많은데 너무 좁아요. 자원은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챙겨놔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그 수천 년을 흐르면서 좀 이렇게 축적된 게 아닌가 우리 DNA 속에. 말하자면 그걸 바꾸기 힘들다는 왜냐하면 거죠. 할아버지가 그러셨고 할머니가 그러셨고 엄마가 그러셨고 그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사실은 쭉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보고 가르쳤다기보다는. 그렇죠. 그걸 보고 제가 그럴 거고 그걸 본 우리 애도 그럴 거고. 그렇죠. 조금씩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남아 있다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까 그냥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그 거지근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그냥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그냥 웃긴 얘기로 도는 건데 그 김정일이 좀 밥 좀 달라고 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허리띠를 그냥 더 졸라 매라고 얘기했더니 그 김정일이 그럼 허리띠라도 좀 보내달라고 일단은 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옛날 유머인데 아직까지도 되잖아, 그지? 아직까지도 돼. 저는 근데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발해요. 어떻게 보면 기발하고 어떻게 보면 거지 같아. 이 경계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거지 같으면서 기발한 거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젊은 어머니들 사이에 아이를 갖고 있는 어머니들 사이에 이마트나 한국에서요. 이마트를 가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유한 아이디어가 있대요. 애가 카트에 앉거나 그러면 백이잖아. 아프잖아. 이렇게 다리도 끼고. 쇠고 막. 그리고 그 아예 그거 말고 앞에다 그냥 앉혀버리면 애가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은 애를 안고 쿠션 섹션으로 간대요. 쿠션 및 베개 sek션. 그걸로 가서 카트를 싸. 어머머머머. 다 싸? 안전하게. 뺑 둘려. 그리고 밑에도 놔. 또 애를 걷다가 딱 놓는 거야. 근데 장을 봐 유유히. 그 다음에 애 딱 들어서 그거 카트는 버리고 나와. 그 정리도 안 하고. 정말 거지 같으면서 기발하죠. 창의력은 대단한데. 아니 왜 그 좋은 머리들을 너무 얌체가 왜 그렇게 쓸까? 네.
기발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내리고 싶은 결론이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 진짜 기발해요.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 좋아요. 잘 돌죠. 막 그런 거 막 이용해 먹으려고 잔머리 기가 막힙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 쓸 수 있는 민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써요. 좀 좋은 대로 쓰면은 훨씬 더 좋은 삶을 윤택한 삶을 살 텐데 그 안에서 그냥 이게 짠해서 그냥 그러니까 제 안에 내면에 지금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살면 왜 저래? 저거 어차피 다른 사람 쿠션 사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애가 좀 불편해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갔는데 어떤 엄마가 이마트에서 싸고 있어요. 어머 우리 애가 엉덩이가 베겨. 나도 싸야지. 어머 저렇게도 하네. 그리고 저도 갈 것 같아요. 부러워하고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서는 그 성숙된 시민의식 살다가 공항에 내려서 공항에서 왜 그 왔다 갔다 하는 모노레일인가요? 네네네. 그때부터 저도 푸시라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밟으면 왜 그렇게 될까요? 안 그러면 바보 소리 들으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내 환경적인 애만 그렇죠. 그 쇠살이 엉덩이에 박이니까. 근데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그 머리 잘 썼으면 좋겠어요. 머리 잘 쓰는 얘기하니까 하나 또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네. 이건 그냥 나쁜 거 아니에요. 팁이에요. 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 또 맥도날드로 합시다. 맥도날드 너무 많이 했다. 버거킹으로 하자. 버거킹에 갔어요. 어떻게 하면 신선한 감자칩을 먹을 수 있을까요? 신선한? 그러게. 저 오래된 감자칩 받을 때 제일 기분 안 좋고. 저 그거 얘기 안 했는데. 알아요? 뭐요? 왜 기억이 안 나죠? 궁금해요. 말씀해 주세요. 전 소금 안 친 걸로 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죠. 그럼 새로 튀겨줘요. 염장이 되면 오래 가니까. 아니 원래 만들어 놓은 건 소금이 다 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바로 튀겨달라 이거죠. 다시 해야 되니까. 프레시한 걸 주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잖아. 그럼 난 소금 안 한 걸로 주세요. 그러면 딱 튀겨주죠. 이거는 괜찮은 거죠? 이거는 이런 건 거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지 아니지. 이거 거지야? 정당한 요구예요. 이거는. 그렇지. 예. 사실은 프레시한 걸 달라고 하는 게 더 정당한 요구인데 그렇게 말하기엔 좀 미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거지 같은 건 아니잖아. 지혜롭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카피했어요. 그냥 뭐 주는 대로 받아 먹을래요. 아니야. 정말 프레시한 거 왜냐면은 프레시한 걸 먹는 건 우리 권리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공짜로 받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우린 돈을 내고 프레시한 걸 먹을 수 있는 거는 우리 그건 권리죠. 스마트. 그건 권리죠. 좋은데. 근데 난 그거 기다리는 게 좀 난 기다릴 수 있어. 아니지. 드라이브스루로 하면 괜찮죠. 드라이브스루로 하면 괜찮죠. 그러면 좀 빨리 어차피 기다릴 텐데. 그때 주문할 때 말을 한다고? 그러네요. 오케이. 트라이. 썰트 없이 주세요. 그럼 머리 좋다. 머리 좋죠. 저도 그 얘기 듣고 한 번도 생각 못했던 어떤 신세계였어요. 머리 좋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좀 이런 식으로 좀 머리 좀 잘 써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진짜 크리에이티브하면서도 소비자로서 누려야 될 거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않아야 될 걸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꼼수를 쓰는 거죠. 꼼수예요. 우리나라 진짜 꼼수가 문제잖아요. 항상. 좀 그렇게 좀 우리가 좀 건설적인 그런 또 소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과장의 2미닛 워닝.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기간 중 수백만의 유태인을 학살한 장본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나치의 강령도 모르고 히틀러가 쓴 책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명령받은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행하거나 어떤 악마적 동기를 가지고 유태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령받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라고, 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62년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건은 상관의 말을 철저히 이행한 그의 행위가 죄인가? 라는 많은 토론 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죄진 놈은 히틀러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상관의 말을 이행한 그가 죄진 사람인가요? 제가 2달 동안 로컬 뉴스를 접하며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전달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정작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일선에 계신 분들에게만 죄송한 소리들만 한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지적하는 방송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바뀌지 않을 행태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만 만들어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뉴스다운 뉴스 속에서 말 같은 말만 전할 생각입니다.